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물어보시면은 천차만별입니다. 업계 안에 있는 저도 다른 사무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사무실의 비용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회생이 엄청 늘어나면서 네, 사무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죠. 엄청 많아요. 많이 체감이 되세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네이버에 개인회생 치면 저희 사무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체감을 하죠.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장 사무실이 많아요. 대외적으로는 한다고 안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장들이 어떤 변호사 밑에 가서 도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지 우린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늘어날 거고 믿을 수 있는 곳과 믿을 수 없는 곳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구분할 수 있는 네. 방법을 한번 좀. 정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은 어떤 의사를 찾아갈까? 제일 먼저 아는 의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명의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를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는 의사가 그 분야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제가 볼 거는 정말 냉정하게 봐서 학벌과 경력을 볼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의사 중에 내가 아는 정보 중에 적어도 이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고 그곳에서 일을 했다면은 의사 업계에서는 능력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나름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볼 것 같아요. 본인이 서울대셔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피디님은 어떨 것 같아요? 모교 출신 의사와 서울대 의사가 있고 나는 암에 걸렸고 굉장히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럼 뭐.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사가 지금 대학병원에 있으면 정말 믿을 수 있겠죠. 거기에 뭐 서포트하는 팀들이 충실할 테니까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없고 외부에서 이제 의원을 차려서 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볼 것 같아요. 한번 가봐서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어떠한지 이런 거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술을 할 때 의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큰 수술을 하다 보면은 여러 옆에서 보조하는 인력들, 마취과 의사도 있을 테고 간호사도 있을 테고 간호조무사도 있을 텐데 각자 맡은 역할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 몸을, 제 생명을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인터넷을 보면서 블로그 광고를 보면서 그리고 방문해서 계속 볼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요새 전청조가 좀 뜨겁잖아요. 전청조 보면은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식인데 이제 후계자고 실제로 그 증거로 병원도 대동하면서 다녀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좋은 차, 벤츠도 타고 다니고 전현희 씨가 하는 펜싱 클럽에 나가서 전인현 씨랑 또 친하고 시그니엘에 살고 이런 거를 보면은 겉모습만 보면은 내가 혹해서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보거나 아니면은 방문해서 보거나 겉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속이는 건 없는가 이런 것을 조금은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죠? 이 사람이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일단은 학벌 속이는 거는 검증이 가능하죠. 학벌, 경력 속이는 게 있는지 그거는 검색을 통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있는 것보다 부풀리는 거. 저는 직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다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을 보면은 여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제대로 일을 하는 곳이다. 아니면은 여기는 조금 책임감 없이 엉망으로 일하는 곳이다. 라는 판단은 충분히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속이느냐에 대해서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만나보거나 전화통화는 해봐야 돼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만나는 게 기본이듯이 이 사람이 속여도 나를 눈앞에 보고 속이면은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장 말만 듣고 속아 넘어가면은 그거는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예방하지 못해서 속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의사와 직접 상담을 해서 내가 궁금한 점을 물어볼 것 같아요. 사무장이 본인이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거는 검색해보면은 다 확인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서. 이 사람이 말한 이름과 얼굴이 맞는지. 그렇죠.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이 합리적인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병원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정말 명의가 하면은 비싸다고 해도 나는 거기 내 몸을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돈에 합당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물어보시면은 천차만별입니다. 업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계 안에 있는 저도 다른 사무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받는 금액이 적자 안 내고 지속 가능하게 의뢰인들에게 고퀄리티의 높은 수준의 개인회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이다. 합리적인 비용이다. 이 부분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격을 비교한다면은 다른 곳의 가격이 정말 낮은 경우도 있고 정말 높은 경우도 있는데 나는 자신 있게 우리 사무실의 비용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낮은 데가 있다면은 거기 가서 꼭 이거를 물어보라고 조언을 드려요.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는지, 채권자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기본 수임료 외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10만 원씩 아니면 뭐 12만 원씩 받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있으면은 수임료, 기본 수임료가 200만 원이더라도 10명만 채권자가 있으면 벌써 3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정 비용을 따로 받는 데가 있어요. 신청할 때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보정이 나오면은 이거 보정 서류 하나에 몇십만 원 받습니다. 이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약서엔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인지대 환급계좌, 비용을 낮게 받는 사무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개인회생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 재판해달라는 비용, 그리고 송달료, 채권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이거는 개인회생이 끝나면은 남는 거는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금액이 꽤 쏠쏠해요. 그래도 내는 금액이 한 5, 60만 원 되다 보면은 받는 금액도 한 10여만 원 됩니다. 20만 원 될 때도 있고요. 이거를 의뢰인 계좌로 받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의뢰인한테 모르는 척하고 사무실 계좌로 받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가로 수임하는 곳들은 저가로 수임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총액을 비교하면 저희 사무실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꼭 물어보시라고 하고 그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없는지 꼭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